절대 메이크업 안 벗겨지고 안 밀리고 안 떨어져 나갑니다. 피부톤이 반톤에서 한 톤 정도는 밝아져요. 밀착력이랑 지속력이 너무너무 좋아졌고 피부 표현이 진짜 달라졌다. 세팅 픽서 지금 뿌린다고 말하는 거 맞습니다. 에어컨 바람 아래에서도 정말 끄떡 없으실 거예요. 무조건 200% 누구에게나 먹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완벽한 베이스 메이크업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되게 간단한 팁만 알려드렸을 뿐인데 여러분들이 이미 댓글로 밀착력이랑 지속력이 너무너무 좋아졌고 피부 표현이 진짜 달라졌다 이렇게 간증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오늘은 더 딥하고 더 자세하게 그리고 사람마다 뭐 피부 상태나 원하는 피부 표현 또 여름일수록 평소에 생활하는 환경이 굉장히 다를 텐데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타임라인별로 꿀팁을 담아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마스터를 하시면 정말 누구나 베이스 메이크업에 대한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스킨케어 단계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스킨케어는 많이 바르면 밀릴 수가 있어서 2단계에서 3단계 정도 간단하게 쌓아주시는 게 좋은데 보통 첫 단계로는 내 피부에 수분기를 열어줄 수 있는 이렇게 완전 묽은 토너나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 세럼을 사용해줍니다. 세안을 하고 나면 얼굴이 되게 바짝바짝 말라있는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내가 그 이후에 어떤 제품을 발라도 잘 흡수가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묽고 피부 속까지 수분감을 잘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 내 피부에 속수분도 채워주면서 다음에 바를 제품들이 내 피부에 더 잘 쏙쏙 흡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화해모 친구 메이크업 해주면서도 정말 기겁을 했던 그냥 손바닥 위에 이렇게 찍찍 짜서 비벼서 막 이렇게 세수하듯이 바르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피부가 뜰 때 각질 때문에 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피부 각질이 일어나서 나중에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베이스가 금방금방 떠버리고 저처럼 솜털이 많은 경우 막 솜털 안 그래도 많은데 이 방향 저 방향 이렇게 분려대다 보면 당연히 메이크업을 했을 때 이게 촥 밀착이 되지 못하고 좀 들떠 보이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솜털 많으신 분들, 건성분들, 트러블 많으신 분들 막 이렇게 문대지 마시고 꼭 좀 피부결 방향대로 쓸어 바른 다음에 그냥 가볍게 톡톡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피부에 수분만 잘 먹여줘도 피부 톤이 반톤에서 한 톤 정도는 밝아져요. 우리가 막 세안을 한 직후에 피부가 뭔가 되게 뽀해 보이고 하얘 보이잖아요. 그것도 피부가 일시적으로 수분을 먹어서거든요. 그래서 1단계에서 피부가 수분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수분기를 열어줘 놓고 2단계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기능이 있는 그런 제품을 사용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미백 제품이나 트러블이 좀 올라왔다 싶을 때는 티트리 그리고 요즘은 제가 바깥에 거의 안 나가고 집 안에서 에어컨만 빵빵 틀면서 조명 쐬고 촬영하고 밥도 많이 안 먹고 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얼굴에 좀 활력이 떨어지고 축축 처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보습감이 있는 앰플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부 타입에 따라 바르면 좋은 성분들은 제가 이렇게 따로 자막으로 띄워둘게요. 워낙 성분 이름이 좀 어렵기도 하고 그냥 유튜브 보다가 이 성분이 좋대 요즘 이 성분을 많이 쓰네 하면은 나한테 필요 없는 내 피부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성분인데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면 딱 캡처를 해가지고 여러분 기초 제품 구매하실 때 참고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는 이렇게 2단계까지만 하셔도 충분히 촉촉하고 메이크업하기 좋은 그런 상태가 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메이크업하기 좋은 상태랑 딱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찌푸려 봐요. 이렇게 찌푸려 봤을 때 뭔가 땡긴다 하는 느낌이 들지 않고 수분감이 속부터 겉까지 완벽하게 찼다 싶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2번째 피부 열감. 내 피부가 적당히 시원하다 그런 상태. 좀 만져봤는데 좀 후끈후끈하고 덥고 열이 나는 것 같다면 토너팩을 시원하게 사용을 해서 피부 열감을 낮춰주시거나 평소에 미니 선풍기 같은 거 메이크업 할 때 앞에 틀어 놓으시거나 제가 사용하는 제품들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시원하게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3번째로는 마무리감. 딱 이렇게 볼을 만졌을 때 지금처럼 촉촉탄탄 그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근데 1단계, 2단계에서 내가 원하는 기능성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해주다 보면 아무래도 좀 끈덕하게 올라오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메이크업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살짝은 유분감이 도는 이런 제품을
이렇게 아주 소량만 발라줘요. 얘가 기존에 있던 끈적함을 같이 피부에 싹 눌러주면서 흡수를 시켜줍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피부에 유분감이 너무 많이 남는 느낌이고 여름인데 너무 답답하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티슈나 저처럼 이렇게 커다란 화장솜으로 얼굴에 올린 다음에 이 겉 유분기를 가볍게 한번 찍어내주시는 거예요. 요즘 실내 생활 많이 해가지고 에어컨 바람 때문에 너무 피부 건조하고 쩍쩍 갈라지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 3단계에서 겨울에 쓸 법한 그런 크림을 얇게 발라주고 겉에 남아있는 유분기만 이렇게 티슈로 한번 닦아내주면 에어컨 바람 아래에서도 정말 끄떡 없으실 거예요. 다음은 선크림 바를 건데 선크림은 유기자차랑 무기자차 선크림으로 나뉘잖아요. 도대체 유기자차, 무기자차가 뭔지 둘 중에 어떤 선크림을 발라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쉽게 간단하게 말을 해보자면 유기자차 선크림은 좀 스킨케어 같은 그런 사용감의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 피부에 이 선크림이 흡수가 돼서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그런 제품이 유기자차고요. 무기자차 선크림은 발림성이 조금 뻑뻑해요. 백탁 현상이 있는 선크림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내 피부에 흡수가 된다기보다는 내 피부 위에 이 선크림이 얹어지면서 말 그대로 무기인 거예요. 물리적으로 이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기자차 선크림이 초보자이신 분들이 사용하기 좋고 되게 촉촉하고 매끈하게 발리기 때문에 메이크업이 좀 잘 받는다?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대신 아무래도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이다 보니까 눈에 들어갔을 때 좀 시리기도 하고 무기자차보다는 약간 차단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눈이 시리거나 피부에 자극적인 그런 느낌이 없긴 해요. 제가 유일하게 유기자차 중에서도 되게 좋아하는 선크림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 무기자차 제가 톤업 제품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저의 방법대로 따라하시면 유기자차든 무기자차든 어떤 선크림도 다 찰떡같이 피부를 먹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선크림으로 발라볼게요. 대신 이거 선크림 바를 때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롤링을 최소화해서 피부 결대로 밀어붙인 다음에 잘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다음 단계가 정말 중요한데요. 선크림을 바르고 메이크업 했을 때 잘 밀리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 관자놀이 부분이랑 이 턱 라인 여기가 우리가 스킨케어나 선크림을 바를 때 되게 많이 뭉쳐 있어서 나중에 메이크업을 했을 때 많이 밀리는 부분이거든요. 아무거나 쿠션 퍼프 사용을 해가지고 닦아내듯이 밀어줍니다. 여기가 뭉쳐있으면 나중에 쉐딩할 때도 되게 얼룩덜룩하게 표현이 되고 특히 이 부분 때처럼 밀려요. 그리고 선크림이 조금 더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퍼프로 가볍게 한 번 더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베이스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 픽서를 뿌릴 건데요. 되게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쓰는 메이크업 세팅 픽서 지금 뿌린다고 말하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뿌려주시고 살짝 말린 다음에 손으로 그냥 가볍게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줘도 되고요. 퍼프로 해주면 더 좋아요. 이제 픽서까지 했으니까 쿠션 바를 건데 솔직히 당연히 쿠션보다는 파운데이션이 피부 표현도 더 예쁘고 지속력이 좋은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파운데이션보다 쿠션에 더 꽂혀있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볼 때 실생활에서 훨씬 더 웨어러블하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이 쿠션을 사용을 해줄 겁니다.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벨벳 커버 쿠션 뉴클래스 아이보리 컬러로 사용을 할 건데 모든 것에 완벽한 쿠션은 없어요, 여러분. 도자기처럼 모공 없고 잡티 없고 정말 매끈한 그런 피부 표현을 원한다면 아무래도 얇고 투명한 피부 표현은 포기를 해야 되고 나는 얇고 투명하고 내추럴한 그런 느낌을 선호한다 하면은 커버력은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하고 당연하겠죠? 저는 원래는 맑고 투명한 그런 쿠션을 선호를 했는데 이렇게 벨벳 제형의 커버력도 좋은 쿠션을 써보다 보니까 이걸 쓰다 맑고 투명한 그런 쿠션을 쓰면 조금 많이 부족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이 쿠션을 써볼게요. 쿠션을 바를 때는 바르는 방법과 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쿠션의 반 정도만 이렇게 가볍게 찍어서 뚜껑에 살짝 덜어줍니다.
그리고 모공이 도드라지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쿠션을 밀어 바르면서 모공 속에 쿠션을 쏙쏙 넣어주시고 살짝 힘을 줘서 꾹꾹 누르듯이 이렇게 밀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꾹꾹 조심조심 이렇게 누르실 필요는 없고 좀 내가 메이크업이 잘 뜬다, 밀착력이 많이 떨어진다 하는 얼굴 중앙 쪽 코 주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얼굴 외곽 쪽이나 이런 데는 그냥 살짝 힘 풀고 빠르게 도도도도 해주셔도 돼요. 근데 이때도 손에 완벽히 힘을 풀고 막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들어가라. 나는 지금 밀착을 시켜야 한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도도도도도도도 이런 느낌? 어때요, 여러분? 정말로 피부가 매끈하고 뭔가 도자기 같고 깐달걀 같은 그런 피부로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내가 원하는 피부 표현이 딱 나왔다 하면은 바로 손 그냥 떼셔야 됩니다. 특히 이런 세미매트 쿠션, 벨벳 같은 질감을 가진 쿠션들은 너무 터치를 많이 하게 되면 이미 잘 붙여놨는데 다시 이렇게 탁 벗겨지면서 메이크업이 들뜰 수 있어서 내가 원하는 상태 됐다? 그러면 과감하게 손을 떼세요. 근데 이렇게 밀어 바르기에 적합하지 않은 쿠션들도 있어요. 엄청 수분감이 많고 얇고 묽은 쿠션들. 제가 영상에서 조금 보여드렸던 그런 쿠션 중에서는 이 네이밍의 매트 쿠션. 제가 잘 쓴다고 여러 번 보여드렸던 이 반딱반딱거리는 레이어드 피 쿠션 이거 말고 레이어드 매트 피 쿠션 이런 쿠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트 쿠션임에도 진짜 엄청 얇거든요. 이 제형을 보면은 요거는 쿠션 내용물이 좀 크리미한 그런 느낌인데 요거는 굳이 비유를 하자면 물에 파우더를 탄 것처럼 굉장히 얇지만 매트한 그런 쿠션이라서 바를 때 느낌이나 소리 자체도 되게 서걱서걱한 그런 느낌이 들고 이런 쿠션을 피부에 밀어 바르면 당연히 어떻겠어요? 모공 사이사이에 파우더 다 끼고 주름이 되게 부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쿠션은 밀어 바르지 말고 그냥 살짝 힘 줘서 착착착착 쌓으면서 바르면 돼요. 이 쿠션이 좋고 이 쿠션이 안 좋다, 밀어 바를 수 없으면 안 좋다 그런 게 아니라 각 쿠션별로 바르는 방법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과하게 터치하면 들뜬다 라고 말했는데 터치를 하면 할수록 더 맑고 예쁘게 광이 차오르는 그런 쿠션들도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린 것 중에서는 피 쿠션. 피 쿠션이 또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쿠션마다 예쁘게 바르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대신 그냥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손에 힘 풀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대충 치는 거. 그거는 각질은 각질대로 들뜨고 밀착도 안 되고 피부 표현도 안 예쁘고 그렇게는 바르시면 안 됩니다. 다음 단계는 컨실러. 이 컨실러 부분도 정말 치트키가 많이 숨겨져 있어요. 일단은 넓은 영역으로 컨실러를 발라야 할 때 저는 그렇게 트러블이 있지는 않지만 트러블이 조금 넓은 부분에 있어서 넓게 커버를 하셔야 할 때 이렇게 이 리퀴드 컨실러를 그대로 발라버리면 그 부위가 두꺼워지면서 피부 표현과 지속력이 정말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놓고 스패츌라로 얇게 펼친 다음에 꾹꾹 누르듯이 밀착시키기. 요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국소 부위 트러블 커버하는 거 되게 하나, 두 개 막 이렇게 조금씩 트러블 올라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트러블은 막 아프고 잘 짜지지도 않고 뭔가 튀어나와 있으면서 아무리 이걸 해도 커버가 안 되거든요. 그냥 무조건 200% 누구에게나 먹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팟 타입과 펜슬 타입 컨실러 두 개를 준비합니다. 제품을 좀 찍어가지고 손등에서 믹스를 해요. 그리고 커버하고 싶은 부분에 이렇게 찍어줍니다. 남은 양을 브러쉬에 먹여서 톡톡 누르면서 경계를 블렌딩 해줘도 되고 솔직히 이거는 보여주는 용이고요. 저는 그냥 손으로 경계를 풀어주는데 이렇게 두 개를 믹스해서 사용을 하면 각질을 적당히 눌러줄 수 있으면서 잘 발릴 수 있게 해주는 크리미함과 밀착력과 커버력을 모두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정말 강력 추천해요. 진짜 200% 먹힙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스킨케어와 선크림 픽서, 베이스 단계를 마치고 나면 밀착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위에 뭐 크림 블러셔를 쓴다든지 쉐딩 스틱으로 블렌딩을 해준다든지 이 위에 뭘 해도 절대 메이크업 안 벗겨지고 안 밀리고 안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안 끝났어요. 2가지 단계가 더 남아있거든요. 6번째 단계는 픽서를 또 뿌려줄 거예요. 메이크업을 다 하고 픽서를 뿌리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지금 베이스 메이크업만 한 상태에서 픽서를 뿌리냐면 우리 파우더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파우더를 하기 전에 이 픽서로 픽싱을 시켜놓으면 피부가 파우더를 훨씬 덜 먹거든요. 그러면 피부 표현도 덜 텁텁해질 거고 나중에 수성 화장 하기에도 되게 용이하겠죠? 저는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바로 얼굴에 뿌리고 대충 말린 다음에 아까 사용했던 쿠션 퍼프로 이렇게 살짝 두드려주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 액체가 내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게 싫다든지 곱게 뿌려지지 않고 좀 침 뱉듯이 뿌려지는 그런 픽서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기공이 큰 싸구려 스펀지 이런 거에 묻혀가지고 두드려 주셔도 됩니다. 저도 사실 평소에 귀찮아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단계 중에 조금씩 스킵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완벽하게 지키면서 메이크업을 하니까 진짜 피부 표현이 미친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정말로 마지막 단계예요, 여러분. 파우더 사용을 할 건데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게 이 맥의 스튜디오 픽스 프로세트 플러스 블러 파우더예요. 이게 입자가 정말 너무너무 고와요. 지금 퍼프에 발려진 것만 봐도 이게 얼마나 고운지 보이죠, 여러분? 가볍게 누르면서 유분기를 잡아줍니다. 내 얼굴에 유분기가 좀 돌아 보이면 안 예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위주로 잡아주는데 저는 그냥 얼굴에 광이 도는 것 자체를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다 잡아요. 다 눌러. 이렇게 어느 피부 타입, 어느 계절에나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완벽 베이스 메이크업 루틴을 보여드렸는데요. 이거 꼭 따라해보셔서 여러분들도 이 피부 메이크업의 광명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더 궁금한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